1억을 만든 사람과 못 만든 사람 인생이 갈리는 결정적 차이. 서론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도시에서 살고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는데 왜 어떤 사람은 1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일까?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다. 직장 동료와 나는 같은 시기에 입사했고 비슷한 연봉을 받으며 비슷한 시간 동안 일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는 이미 1억이라는 첫 자산 마일스톤을 넘어섰는데 나는 여전히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내쉰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더 낭비하며 산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자산 그래프는 눈에 띄게 다르게 그려진다. 마치 누군가는 더 유리한 규칙을 갖고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험한 난이도에서 시작한 것처럼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도 언젠가 모이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언젠가가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나는 자산을 상담하며 수백 명의 재무 패턴을 본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1억을 만든 사람과 못 만든 사람 사이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절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부지런함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소득의 문제도 아니다. 그 차이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 돈을 바라보는 관점, 위험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생활의 작은 선택들에 숨어 있다. 이 글에서는 1억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된 5가지 원칙을 통해 왜 그들이 빠르게 자산을 만들고 미래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본다. 1. 1억을 만든 사람들은 돈이 남아서 저축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생활비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해야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는 돈은 거의 없다. 물가가 오르고 아이 교육비가 늘고 갑자기 지출이 생겨버리고 결국 저축은 매달 뒤로 밀린다. 반면 1억을 만든 사람들은 똑같은 소득을 받아도 이렇게 말한다.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 둘의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 전자가 지출 우선형, 후자가 저축 우선형이다. 1억을 만든 사람의 패턴. 월급날 딱 5분, 저축 투자를 먼저 자동이체. 남은 돈으로 생활비 조절. 고정 지출을 주기적으로 재정비. 돈이 모이는 구조를 시스템화. 못 만든 사람의 패턴. 지출부터 하고 나중에 저축. 쓸 돈이 많아서 못 모은다는 인식. 고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남. 돈이 새는 줄도 모르는 상태 지속. 돈이 모이는 사람은 돈을 의지로 모으지 않는다. 시스템으로 모은다. 1억의 출발점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구조의 차이다. 2. 1억을 만든 사람은 돈의 성격을 구분한다. 자산이 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월급 보너스 용돈 연말 정산 부수입을 모두 같은 통장에 섞어버리는 것이다. 반면 자산을 만든 사람들은 돈의 성격을 명확히 나눈다. 그들은 최소 4개 이상의 통장을 운영한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투자 통장, 목표별 통장 전세 주택 사업 교육 등. 돈의 성격을 구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출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어디에 돈이 새는지 즉시 파악된다. 목표를 향한 자산 축적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돈이 일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긴다. 특히 1억을 넘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한다. 통장을 나눈 순간부터 돈이 몰리기 시작했다. 돈은 정리하는 사람에게 모인다. 흐트러진 공간에선 돈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3. 자산을 만든 사람들은 위험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불릴 기회를 보면서도 이렇게 말한다.
손해보면 어떡해. 투자는 무서워. 안전하게만 가고 싶어. 문제는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오히려 위험한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물가가 연 35%씩 오르고 예금 금리는 23%인데 예금만 해서는 자산이 오히려 줄어든다. 1억을 만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관리한다.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로 리스크 분할.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음. 원리 이해 후 투자. 그들은 무모하지 않지만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커다란 차이가 벌어진다. 반면 못 만든 사람들의 투자 패턴. 겁나서 아무것도 안 함 자산이 정체. 유튜브 보고 단기 투자 뛰어들 손실 후 투자 자체를 끊음. 기회가 와도 움직이지 못함. 결국 투자 공부를 조금이라도 시작했느냐가 1억의 속도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된다. 4. 1억을 만든 사람들은 시간을 돈보다 가치 있게 여긴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남아돈다고 생각하고 돈이 모이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1억을 만든 사람들의 시간 쓰는 방식. 돈을 버는 시간과 돈을 불리는 시간을 분리. 불필요한 인간관계 소모적 약속 최소화. 배움과 정보 수집에 시간 투자. 시간이 흐르면 자산이 커지는 구조를 만드니. 못 만든 사람의 시간 쓰는 방식. 소비를 위한 소비. 야금야금 사라지는 시간. 삶에 큰 영향이 없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음. 시간이 흘러도 자산이 변화하지 않음. 1억을 만든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자산화한다. 시간을 흘려보내느냐 쌓아 올리느냐가 차이를 만든다. 5. 1억을 만든 사람은 미래를 위한 불편함을 감수한다.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불편함을 피하고 편안함을 선호한다. 반면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된 사람들은 미래의 편안함을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들이 감수하는 불편함. 월 지출을 한 달에 한 번 꼼꼼히 점검. 투자 공부에 꾸준히 시간을 투자. 필요 없는 소비를 의도적으로 차단. 단기 즐거움보다 중장기 목표를 우선. 목표가 보이면 소비를 과감히 줄임. 이 불편함은 언뜻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래 자산을 좌우하는 결정적 차이가 된다. 반대로 1억을 못 만든 사람은 지금 편한 것을 선택. 목표는 있지만 잘 안 지켜짐. 돈을 모으자고 하지만 지출은 그대로. 변화 없는 소비 패턴을 유지. 결국 그 차이가 1년, 3년, 5년이 쌓이면 수천만 원의 차이가 아닌 1억 이상의 차이가 된다. 결론 1억은 부자의 출발점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의 첫 성취다. 1억을 만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엄청난 소득을 바탕으로 쌓은 것도 아니다. 다만 돈을 바라보는 방식, 생활 습관, 시간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관된 선택이 다르다. 그리고 이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작은 습관의 누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저축을 먼저 하고, 돈의 성격을 구분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투자하고, 시간을 자산화하고, 미래를 위한 불편함을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1억을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는 돈이 축적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돈을 관리할 능력이 생겼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표다. 그리고 이 능력은 한번 갖춰지면 인생의 다음 단계 5억, 10억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지금까지 1억을 만들지 못했다면 그건 늦었다는 뜻이 아니다.
아직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오늘부터라도 지출이 아닌 저축을 우선하고 돈의 흐름을 정리하고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고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고 조금의 불편함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인생에서도 1억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